안녕하세요, 기술사님들. 오늘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친환경 인증의 이해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제 135회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증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 공동주택이냐, 일반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인증과 대상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증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친환경 주택평가 그린홈에 대한 인증, 그리고 장수명 주택건설 인증, 에너지 절약 계획서 EPI에 대한 부분,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그리고 친환경 인증은 아니지만 모든 부분이 유사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에 대한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인증에 따른 적용 시기 절차, 이 부분들이 건설 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에 어느 단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총론 쪽에서 공무행정 쪽에 인허가 관련된 문제에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 단계인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단계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준공이라는 부분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건설의 시공 전 단계에 사업 기획부터 지금 착공까지의 단계라는 부분에 많은 업무들이 설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가장 주요 이벤트가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면은 사업 승인, 그 다음에 건축법이면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건축 허가, 그 다음에 사업 승인 전 단계에 경관, 교통심의, 그 다음에 건축심의, 구조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 승인, 건축 허가 전 단계에 지금 말씀드리는 각종 인증 관련된 부분에 주요 인증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인증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 인증을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비 인증을 취득하는 부분이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 제로 에너지 빌딩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공 단계는 해당 인증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야죠. 그리고 준공 단계에 본인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각각의 주요한 인증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본 설명 자료의 내용은 인천기술사학원에서 본강의 교재의 내용들입니다. 네,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성능 그린홈 해서 중요도는 조금 전에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 빌딩, 그 다음에 BF 인증보다는 낮지만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대상, 관련 기준,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 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와 괄호천원 EPI는 틀립니다. 네, 요거는 에너지 성능 지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세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든 건축물이 지금 현재는 의무 사항이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절약 계획서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 1+ 등급, 00은 더블 1+ 등급 인증, 그리고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취득을 하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적용 예외가 된다는 부분, 자,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지표는 일반 건축, 민간은 65점 이상을 꼭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은 74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 라이프 사이클로 따졌을 때 50년이다 하면 해당 수명을 플러스 알파로 더 연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증 조건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가변성, 내구성이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가변성을 확보되는 구조로 간다. 그 내용이고요. 내구성 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쪽에서 강조 드린 것처럼 피복 두께와 해당 인증이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내구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보다 피복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부분이 해당 성능 인증의 지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초기에 강조드렸던 녹색건축 인증입니다. 그리고 해당 녹색건축 인증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보다도 지속 가능,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녹색 성장, 네, 이 부분이 목적이다. 조금 더 다른 인증보다 넓은 범위의 그런 인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을 하려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녹색 건축 인증의 세부 평가 항목 중에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팩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비 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눠진다는 거, 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조금 전에 녹색 건축 인증과 관계를 설명드렸고요. 앞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설명드리면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적용 예외를 받는다는 부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친환경 인증은 아니지만 관련되는 시험 답안 작성이 동일한 포맷으로 가면 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BF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에 예비 인증을 취득을 하고 본인증을 취득을 한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관련 법률 있죠. 여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네. 해당 법적 기준 이상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증 조건을 부여해서 인증을 취득하는 부분이라는 부분,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과 BF 인증 관련해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개념들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회원 전용 영상에 모범답안 문제풀이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컴팩트하게 그래픽하게 작성을 하셔서 고득점 답안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에너지 절약 계획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 법령이기 때문에 정의보다는 개요로 작성을 하셔라. 그리고 에너지 절약 계획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기준이 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있고 EPI 성능 지표가 있다.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소유량 평가라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의무사항이고 성능 지표는 일반 건축물 65점, 공공은 74점. 네. 그리고 여기에 주요 내용들, 검토 절차.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죠.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서 적용 예외, 에너지 효율 등급,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인증 취득했을 때 예외가 된다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녹색 건축 인증은 유사합니다. 개요, 대상, 인증 기준.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설명드린 녹색 건축 인증,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BF 인증은 인증 취득 절차, 인증 취득을 위한 유의사항, 이 부분이 만능 답안입니다.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 인증이 있고 본인증 취득 절차가 있다. 그리고 예비 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눠지다 보니 실제 시공하는 시점과 취득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 부분은 재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시공할 때 인증 관련 항목을 반영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점 항목을 확보해서 시공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 전에 본인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 인증 취득을 하기 위해선 관련된 공사들을 우선 시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답안에 반영을 하셔야지 고득점 차별화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좀 워낙 많은 인증들이 있어서 개념들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은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상세 모범 답안에 대한 내용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